음수값만큼 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못해줬네요. 여기를 삭제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바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바까지 완성이 되셨다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바에 대한 내용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넓이 값과 높이 값은 같이 주시면 되고요. 위치 값은 약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또 표시될 이미지의 위치 값 또한 이렇게 조금만 변경을 해주시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내용이 출력이 되실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처럼 구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따라오셨다면은 거의 뭐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바라는 조각들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는 일만 남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지문을 종료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오버 이벤트를 구현을 해 주셔서 아이템에 마우스가 오버했을 때 그리고 마우스가 아웃됐을 때 상태를 지정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jQuery 강의에서부터 지난번 실습까지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바 1번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값이 적용이 되고 바 2번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탑과 바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처음에 jQuery 코드 붙여줄 때 정의했던 변수겠죠. 즉 음수값으로 이루어진 탑이라고 지정을 해 주신다면 바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양수값인 바룸이라고 지정을 해 주신다면 바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탑과 바텀을 번갈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그재그의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아이템에 마우스를 오버를 했을 때 각각의 바들이 지그재그로 해서 위와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우스 아웃 했을 때의 변화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값을 탑 0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스탑 이벤트는 왜 사용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모든 작업이 끝이 났고요.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는 바들이 이동하면서 내부 텍스트가 보이게 되고요. 아웃했을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밋밋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그래서 다시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리 정의된 이펙트 효과, 즉 애니메이션에 대한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와서 조금 더 특별한 제가 원하는 효과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효과는 이칭 효과라는 건데요. 애니메이션 효과의 속도나 진행 방법 등을 어떻게 해줄 거냐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트 함수 효과에 대해서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트 함수 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리뉴얼과 스윙이라는 효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현재 보시는 대로 첨부 파일 중 JS 폴더에다가 여기서 보시는 jQuery 이펙트 코어.js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 파일은 이펙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의를 해 놓아서 라이브러리화 시켜 놓은 파일인데요. jQuery UI를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 폴더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올 거기 때문에요. 우선 상단 스크립트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어 파일을 참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코어에서 정의된 모든 임팩터들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저렇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징 효과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트 함수 내부에 세 번째 인자값이 각각 설정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아까 코어 파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JS 윙이라는 이펙트와 이자우 바운스라는 이펙트를 불러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어떠한 임팩트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달리 통통 튀기는 이펙트가 출력되고 있죠. 자, 이러한 식으로 원하는 이펙트 불러오셔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jQuery 16번 파일과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실습도 역시나 이렇게 같은 내용의 CSS 내용과 HTML 내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실습에서 진행하고자 할 파일의 완성본을 미리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페이지가 완성된 페이지인데요.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모서리에 대해서 이펙트가 적용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습했던 이 jQuery 16번 파일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색에 대한 변수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네이밍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라는 변수가 적용된 값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템에 대한 넓이 값을 나누기 2를 해서 그 값을 이 매스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만들어주고 있죠. 즉 이렇게 나눠진 넓이 값은 소수점이 붙은 내용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넓이 값에 대해서 음수의 값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음수의 값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변수명을 마이너스라고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자, 음수값에다가 다시 음수값을 곱하게 되면은 양수값이 되는 거 아시죠? 똑같은 숫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만 바꾼 것을 우리는 플러스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2에는 이 상단에서 지정한 플러스의 곱하기 2한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곱하기 2한 값은 아이템의 본래 넓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변수를 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템에 대한 이치문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치문을 설정을 해주시고 각각의 아이템 요소의 이미지에 대한 src 속성 그리고 아이템 높이를 2로 나눈 값을 각각 이 이미지와 하이트라는 내용으로 저장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이템 내부 이미지를 완전히 삭제시켜 주고요. 이번에도 역시 아이템 내부 가장 마지막 요소로 div 4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div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십자가로 된 것처럼 표현될 div들입니다. 그리고 적용될 클래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적용될 이름들이 하나씩 존재하고요. 모두 공통적으로 바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div를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었던 일이 각각 바에 대해서 css 메소드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각 바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삽입해 주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사이즈는 지정이 되었지만 이 각각의 바에 대한 높이 값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바인 탑 레프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탑 레프트에 대한 넓이 값은 본래 넓이의 반, 그리고 높이 값은 본래 높이의 반이 되는 수치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으로 사용된 이 플러스와 하이트의 경우에는요, 각각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총 이미지의 4분의 1 조각 2, 이 탑 레프트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 요소 뒤로 이렇게 네모나게 영역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생성된 탑 레프트라는 div가 이 텍스트라는 요소보다 뒤쪽으로 마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CSS 부분에다가 바에 대해서 z 인덱스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가 텍스트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텍스트는 보시다시피 z 인덱스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z 인덱스까지 모두 값을 적어 주셨다면 이제 다음번 바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바인 탑 라이트입니다. 넓이와 높이 값은 같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출력되는 위치 값은 변동을 해 주셔야겠죠. 이 탑 라이트라는 div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출력될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위치하게 하려면은 레프트 값을 요만큼을 주셔야겠죠. 즉, 그래서 여기서 레프트 값을 바의 넓이 값인 플러스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다면 세로 고침하셨을 때 이렇게 오른쪽 상단으로 딱 맞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같은 이미지가 출력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실습에서는 보시다시피 바로 이 부분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결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바로 CSS 스타일에다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탑 라이트라는 요소가 있다면 백그라운드의 위치를 상단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세로 고침하셨을 때 백그라운드의 상단 오른쪽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바텀 레프트에 대한 정의와 바텀 라이트에 대한 정의도 한꺼번에 정의를 해 주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탑값을 뒀다면 아래에서는 바텀 값으로 속성을 정의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넓이와 높이 값과 위치 값을 이 CSS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위치 값은 이렇게 CSS로 간단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후에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요소에 정확하게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지정을 해 주셨다면 다음으로 오버 이벤트를 구현해 주실 차례죠. 자, 제가 한 번에 붙여 넣어 줬어요.
오버 이벤트로 인해서 마우스를 가져다 주었을 때에는 이러한 효과가, 그리고 마우스를 뗐을 때에는 이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 이벤트를 구현해 줌으로써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완성된 페이지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이러한 형태로 실습이 완성이 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울 내용은요, jQuery를 사용해서 빠르고 쉽게 브라우저 내 텍스트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텍스트 사이즈 조절은 저희 알지오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 알지오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커리큘러 위쪽에 보시면 이러한 버튼이 하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누르면은 글자체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더하기를 누르면 텍스트가 확대가 되고, 빼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다시 줄어드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에 대한 실습을 이번 시간에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jQuery 코드에 대한 사이즈 변경을 위주로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뭐 HTML 구조라던가 CSS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정도로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내부에는 뭐 다른 틀 없이 이러한 텍스트 요소와 각각의 버튼이 될 앵커 요소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어요. 페이지를 통해서 구현사항 확인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텍스트로 이루어진 페이지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CSS는 이보다 더 간단합니다. 바디 내부에다가는 이 모든 텍스트 내용이 도듬체로 출력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사이즈는 13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23픽셀은 기본 폰트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각 A에 대한 컬러 값과 여러 가지 폰트 값, 그리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의 내용 등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변경이 되었고요. 상단 여기 A 버튼들이 약간 변했죠. 자,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 줄 거냐 하면 요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텍스트 글씨가 작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텍스트 내용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텍스트가 커졌건 작아졌건 현재 이 기본 폰트 있죠? 우리가 아까 13픽셀로 지정을 해 주었었는데 그 폰트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 랩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민과 맥스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폰트의 미니멈, 즉 최소 폰트는 10픽셀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맥시멈은 폰트의 최대는 16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저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리셋이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P요소에 폰트 사이즈를 반환을 하고 있죠. 현재 폰트 사이즈가 반환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엘리먼트의 약자를 따서 폰트 사이즈를 적용받을 요소, P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변수로 사이즈라는 값을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string replace라는 메소드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준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이 함수를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string replace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두었고요. 내부에 3개의 인자가 사용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a, b에는 이러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타겟으로 사용된 내용에서 이 a 요소를 스프릿, 즉 잘라주고 있죠. a 요소를 잘라준 타겟 요소를 이 a,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 a, b를 반환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a, b와 우리가 이 부분에서 b로 지정을 해준 내용이 조인 시켜서 반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string replace라는 함수는 총 3개의 인자값을 갖게 되고요. 이 첫 번째는 대상 문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수로는 치환할 문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인수는 대체될 문자, 이러한 형식으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string replace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요,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고 있죠. 치환 대상 문자인 리셋입니다. 리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13픽셀이라는 문자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픽셀이라는 문자를 빈 문자 열로 대체를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 이 사이즈에서 저장되는 값을 13픽셀이 아닌 13이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라는 변수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총 5개의 내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가 다 끝나셨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플러스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글자가 커지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부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f문 부족건문을 사용했죠.
현재 P 요소의 텍스트 사이즈에서 픽셀 값을 뗀 값,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사이즈가 맥스 값인 16보다 작다면, 그것이 참이라면 가장 먼저 사이즈를 1만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만큼 더해진 사이즈를 바로 이 부분에서 세팅을 해주고 있죠. 적용받을 엘리먼트, BA 요소의 CSS 메소드를 사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변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이즈 값이 맥스 값인 16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사이즈를 1만큼씩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클릭 버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 플러스라는 버튼은 A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 요소의 기본 성격을 막기 위한 이 return pulse 값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플러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사이즈가 증가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신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셨을 때 글자가 하나 둘씩 커지고 있죠. 우리가 맥스로 지정을 해 주었던 최대 사이즈 16픽셀까지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적으로 플러스 버튼에 대한 사이즈 조절을 해주셨다면 마이너스에 대한 버튼은 식은 죽 먹기겠죠. 방향이나 기호 등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작아지라는 표시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어떨 때 이렇게 작아지느냐 조건을 살펴보시면 사이즈가 민값보다 클 때를 전제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폰트 사이즈가 우리가 민으로 지정을 해줬던 10보다 클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return pulse 값 사용을 해주었고요. 자, 마이너스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본 글씨체인 13픽셀입니다. 한번 눌렀을 때 12, 또 한 번 눌렀을 땐 11,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민값인 10픽셀까지 이렇게 최소 크기까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아까 지정해 주었던 이 플러스 버튼 클릭을 해 보시면 글씨가 다시 커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줄였다가 키웠다가 이렇게 두 버튼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버튼에 대해서 완성을 해 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리셋 버튼에 대해서 만들어 줄 차례입니다. 자, 리셋 버튼은 요 가운데에 요 버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지정을 해 주었던 그 폰트 사이즈 13픽셀 있었죠? 그 사이즈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적용받는 P 요소의 폰트 사이즈가 우리가 이 윗부분에서 지정을 해 주었던 이 리셋이라는 크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까지 지정을 해 주셨다면 모든 버튼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한번 그 결과값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초기 페이지로 돌아와서 글씨를 키우는 것도 자유자재로, 그리고 줄이는 것 역시 자유자재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통해서 초기 화면 텍스트 사이즈 그대로 변경 또한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jQuery 코드를 이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변경하는 법 함께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실습은 jQuery 17-2번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배너나 뭐 이런 이미지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는 이렇게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미지들이 쭉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 요 엑스마스라고 지정을 해준 이 이미지 부분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디 내부에다가 HTML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페이드라는 div로 묶어주고 있고요. 그 내부에 바로 아래 자식 요소로 div와 이미지가 각각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div의 아래 자식에는 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단에서 사용된 이 이미지와 div 내부에서 사용된 이 이미지가 각각 다른 이미지인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두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이미지 두 개가 출력되는 형태로 보이실 겁니다. 요 아래 컬러풀하게 보이는 내용이 우리가 바로 여기 div 내부에 지정해 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다면 스타일을 주실 차례죠. 우리가 한 번에 붙여넣어 줬어요. 별로 보실 건 없고요.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인 이 div, 이 paid라는 div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과 위치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값을 지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동을 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paid 내부의 div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페이드 내부의 div에 대해서 약간의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자면은 이렇게 위치값이 이 이미지와 딱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 위치값이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선언된 색깔 있는 사진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논값을 이렇게 한번 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주시면은 이 색깔이 있는 컬러풀한 이미지가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 컬러풀한 이미지를 숨겨주고 jQuery 코드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구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뭐 오버 이벤트라던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함수 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디자인적인 면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코드를 구현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 이벤트죠. 오버 이벤트를 구현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 오버 이벤트를 어디에 페이드라는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오버 이벤트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구현되었을 때 가장 먼저 페이드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페이드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자식 요소로서의 div, 즉 부모 요소로서의 div가 아닌 요 자식 요소로서의 div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페이드라는 변수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지정을 해주었던 div를 페이드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직접적인 동작을 구현할 코드를 구현해 주어야겠죠. 자, 이렇게 if와 else문을 붙여 넣어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페이드라는 요소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만약에 그 페이드 요소가 애니메이티드, 즉 움직이고 있다면 그 움직임을 즉시 스탑시켜 주고요. 페이드 to 함수를 사용해서 투명도를 1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투명도를 1로 변경한다는 것은 완전한 반투명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드라는 요소가 애니메이티드 되고 있지 않다면 페이드인 함수를 스탑 메소드 없이 바로 페이드인 함수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까 여기서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지정을 해 주어서 숨겨있던 이 div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다시 페이드인 함수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마우스 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버를 했더니 이렇게 색상이 나타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이렇게 색상이 입혀진 듯하게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댔을 때 실행시켜줄 행동을 정의를 해 주었다면요. 이번에는 마우스를 뗐을 때 실행시켜줄 함수를 정의를 시켜줘야겠죠. 이번에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페이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위와 똑같이 if문과 else문을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다시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페이드 아웃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없애줄 수 있도록 3초, 즉 3천만큼의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페이드 요소가 애니메이티드, 즉 움직이고 있다면 즉시 스탑될 수 있도록 스탑 메소드를 함께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세로 고침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고요. 마우스를 아웃시키면 이렇게 서서히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떼면 이렇게 꽃이 시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서 스탑이라는 애니메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페이드 아웃 되는 순간에도 마우스를 다시 가져다 대면은 밝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이 즉각 멈추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함수를 결합시켜서 조금 더 페이지에 이런 역동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jQuery 17-3번 파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메뉴들 보면 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색상이 변한다든가 뭐 이러한 메뉴, 즉 정적인 메뉴를 좀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동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로팅 되는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디 내부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줄게요. 메뉴를 만들기 위한 UL 요소와 LI 요소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LI 요소 내부에는 이렇게 A 링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리스트들에다가 약간의 모양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전체적인 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마커 목록들을 없애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넓이와 높이 값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별 다른 변화가 없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패딩을 모두 삭제시켜주고요. 마진형 오토 값으로 중앙 정렬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넓이 500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좀 치우친 상태로 보이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LI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각의 LI 요소에다가 플로트 레프트 값을 줘서 가로 정렬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가로 정렬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LI 값에다가 이렇게 넓이와 높이 값, 그리고 서로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지션 렐러티브 값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가 멀어지고 넓이와 높이가 생성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메뉴에 li에 a,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li에 a가 있다면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값을 사용을 하시고 탑값으로 인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서 20만큼 떨어진 위치로 자리가 잡혀 있죠. 물론 상단이라 하면 이 브라우저 상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UL 내부의 상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A 내부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삽입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실습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알주 버튼이라는 JPG 파일을 불러오고 있고요. 여러분은 각각 만들고픈 예쁜 버튼 모양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좀 어설프게나마 백그라운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높이와 넓이 값을 설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그 부분을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넓이와 높이 값,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A 네모에 있는 텍스트들이 조금 거슬립니다. 이 텍스트를 사용을 없애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법인 이렇게 텍스트 인덴트 값을 이렇게 좀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 렐러티브 값을 다시 한번 주셔서 이 부분에서는 위치 값을 잡는 용도로 이 부분에서는 li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각 이렇게 두 번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내부 텍스트가 어디론가 멀리 가버린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기본 메뉴 상태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함해 줄 수 있는 그런 jQuery 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크립트 내부의 기본 설정으로 탑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현재 이 탑이라는 변수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정되어 있겠죠. 메뉴 내부 li 내부 a 요소의 탑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서 보시면은 li 내부의 a 요소에다가 우리가 탑이라는 값을 20픽셀만큼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20픽셀만큼의 값이 저장이 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탑 20이라는 내용을 저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메뉴들이 일자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약간 변화를 주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셀렉터만 붙여 넣어둔 상태입니다. selected라는 li를 가진 요소에 내부에 a 자식 요소를 불러오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탑 메소드와 함께 애니메이트 함수를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탑 값을 20만큼 주었었는데요. 여기서는 탑 값이 0으로 되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애니메이션의 이지 효과로 이렇게 isOut 쿼드라는 값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부분은 jQuery의 코어 파일을 불러와서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서 이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효과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페이지가 구현이 될 때 이 selected 세 번째 메뉴죠. 이 세 번째 메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순간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자, 이러한 상태를 기본 상태로 구현을 해주고요. 이제부터 마우스 오버 효과를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메뉴 내부에 이 4개의 li들에 대해서 오버 이벤트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오버 이벤트는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이 오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함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 다들 아실 테고요. 가장 첫 번째 함수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li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실행될 결과값이죠. 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실제 마우스가 오버된 li 값들 중에 그 내부에 a 요소를 불러와서 스탑 메소드와 애니메이트 메소드를 동시에 주고 있죠. 어떠한 애니메이트냐? 탑 값을 0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마우스가 오버되었을 때 부드러운 효과를 내면서 메뉴 요소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이렇게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둥실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의 효과를 구현을 해주셨다면 다음으로는 마우스가 아웃될 때의 효과를 구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 넣어줬고요. 자, 위에 준 이 함수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탑 값을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저장했던 20만큼의 위치로 다시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새로 고침하셨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위로 떠오르고 빼면 다시 제자리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세 번째 메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세 번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얘는 이미 탑 값이 0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는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코드를 더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었습니다. 메뉴에 li가 있는데 그 중에 selected라는 클래스를 가진 li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이 요소에 대해서는 animate 함수로 인해 탑 값을 탑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탑 값을 0 값으로 불러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새로 고침하신 다음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떼도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에 대한 반응은 모두 완벽히 코드를 주었고요. 이 세 번째에다가도 코드를 한번 붙여 넣어 줄까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 번에 붙여 볼게요. 자, 메뉴에 li에 selected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이 되겠죠. 이 세 번째 이 selected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위에서 지정해준 이 내용과 반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완성된 사항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 세 번째 메뉴에 대해서는 자,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다른 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름처럼 떠 있는 형태의 메뉴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jQuery 17-4번 파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깨끗한 수직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jQuery에 스크립트를 조금 추가를 해서 조금 동적인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메뉴가 마우스 오버함에 따라서 그 마우스를 날아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바디 내부에다가 구성 요소에 대한 페이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로 메뉴로 사용될 이렇게 메뉴라는 div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 내부에 각각의 리스트들이 될 UL과 li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div를 더 추가를 해서 마우스를 따라다니면서 표시를 해줄 그러한 div를 하나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런 기본적인 목록의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쓸 CSS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주어서 메뉴 버튼처럼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돌아오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메뉴에 대한 내용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보시다시피 이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iv겠죠. 자, 메뉴에 대한 폰트들을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릴레티브, 즉 상대적이 될 수 있도록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 값을 지정을 해주고 이 메뉴에 대한 전체 통이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마진형 오토를 주고 있죠. 자,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출력되고 텍스트가 약간 변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뉴 내부 UL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목록 마커를 없애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UL에 대해서 모든 패딩과 마진은 즉 여백이죠.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은 모두 0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값을 더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z인덱스 값을 주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마진과 패딩이 전부 사라지면서 이렇게 위치가 이동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UL 내부에 li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 주어야겠죠. 이렇게 메뉴에 li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색상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너무 딱딱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패딩 값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멀어졌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 딱딱 붙어 있어서 한 통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외부 여백을 좀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진 바텀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여백을 조금 띄워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요소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앵커 요소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텍스트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출력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메뉴에 li에 a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값이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즉 빗줄을 없애주고요. 컬러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설정해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변했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에 대한 전체 내용은 끝이 났고요. 이 부분, 마우스를 따라다닐 요 아이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내부에 에로라는 클래스가 있다면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포지션 값과 탑 값, 레프트 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지오 내부에 있는 URL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는 넓이 값과 패딩 값 등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보실 게 아까 여기서는 z인덱스 5값을 줬고요. 여기서는 10값을 주었네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에로라는 요소가 메뉴 위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잘리긴 했지만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타일 시트는 꾸며주어 봤고요. 다음으로 간단히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동적인 표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내부로 오셔서요. 가장 먼저 이렇게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내부에 arrow라는 게 있다면이 되겠죠. 이 arrow라는 요소에 대해서 높이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있네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넓이 값만 지정을 해 주었어요. 넓이 값만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상단 위아래가 조금 잘린 듯한 형태로 출력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미처 지정을 해주지 않았던 하이트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rrow의 하이트 값으로는 메뉴의 li 값에 높이 값을 가져오고 있죠. 자, 이렇게 높이를 설정을 해주셨다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이콘이 전부 출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탑이라는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죠. selected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의 상단에 대한 포지션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몇 번 실습을 했었던 offset 메소드와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ffset 역시 위치를 불러올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었죠. 자, 다른 점이라는 offset 같은 경우에는요. 요 브라우저 상단에서의 이 거리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포지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존재하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좌표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selected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메뉴는 이 세 번째 메뉴였어요. 즉 그렇게 되면은 이 세 번째 메뉴에 위치값을 불러오긴 오는데 이 부분에서 시작할 위치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위의 요소, 이 부모 요소라고 함을 UL 요소가 되겠죠. 그 UL 요소 내부에서의 요 세 번째 버튼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보시는 이 탑C라는 변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변수를 사용을 해 주어야겠죠. 이렇게 불러온 탑 값을 애니메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arrow 요소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 selected에 대해서 요 arrow 요소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 화살표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요 버튼 정중앙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의 값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포지션 값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은 세로 고침하셨을 때 이렇게 정 가운데로 배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무조건 0 그리고 7픽셀로 주시면 안 되고요. 이 버튼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본인 사이즈에 맞게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버튼 요소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 에로 요소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붙여넣어 봤습니다. 메뉴 내부의 li에 대해서 오버 이벤트를 적용을 해주고 있죠. 즉 오버를 했을 때 역시 똑같은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과 똑같죠? 셀렉터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이렇게 현재 오버된 li의 위치값을 구해와서 그 위치값을 애니메이트 메소드로 적용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 했을 때의 내용을 지정을 해주셨다면 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버한 것에 대해서 오른쪽 이미지가 이동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했다는 것에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코드를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dd 클래스 값을 주었는데요. 오버된 li에 대해서 클래스 값을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고 있죠. 마우스를 뗐을 때에는요.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상단 부분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li에 오버를 했을 때
즉 오버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조금 변화시켜주고 있고요. 메뉴에 li에 오버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는 그 내부 A 요소에 대해서 컬러를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오버했을 때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jQuery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실습할 실습 파일은 jQuery 18번 파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아주 긴 새로운 메뉴에 대해서 마우스 이동과 함께 자동적으로 스크롤이 적용되는 그런 스크롤 메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완성작부터 확인을 해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페이지가 이번 실습에서 진행하게 될 내용의 완성본입니다. 자, 현재 그냥 이렇게 보실 때는 오른쪽으로 정렬된 일반적인 메뉴처럼 보이지만 이 메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자동적으로 메뉴가 이동하면서 스크롤되고 있죠. 자, 현재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메뉴의 내용들을 그냥 아무 꾸밈 없이 페이지에 꾸며주신다면은 매우 페이지가 길어야지 이 내용을 다 수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범위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긴 메뉴들이 스크롤될 수 있는 그런 스크롤 메뉴를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이번 실습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구현되는 스크롤 메뉴를 보니까 훨씬 더 적은 높이 값의 다채로운 메뉴들을 사용해서 이런 메뉴가 구현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저렇게 스크롤이 가능한 메뉴를 만들어 주려면 가장 먼저 이 바디 내부에다가 요소부터 지정을 해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붙여 넣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이 H2 요소 제목을 먼저 지정을 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인 메뉴를 감싸고 있는 스크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div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전체 통이 될 이 UL 요소를 이렇게 id를 메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두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메뉴 내부에 각각의 리스트들이 될 이 li 요소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메뉴들이 스크롤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필요가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li의 개수를 총 30개까지 만들어 주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단으로는 이렇게 div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div의 id를 이렇게 마우스 액시스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만들어 주었냐? 바로 이 div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좌표 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한 용도로 div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마크업까지 해주셨다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셨을 때 이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실 겁니다. 상단으로는 아까 지정해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이렇게 긴 리스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는 아무런 디자인도 적용을 해주지 않았고 그냥 구조만, 즉 뼈대만 이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하지만 CSS로 적용을 해주면 좀 더 예쁜 모양이 되겠죠. 자,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바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꼴을 바꿔주기 위해서 폰트 패밀리를 사용해주고 있죠. 도둠체로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디 내부가 상단으로 딱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진형, 패딩형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해 보시면은 별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글씨 폰트가 변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전체 메뉴를 감싸고 있는 이 스크롤이라는 div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하이트와 위드를 사용해서 넓이와 높이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완성본에서 미리 보셨듯이 메뉴들이 출력될 부분이 여기에 딱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 부분의 높이 값이 바로 여기서 지정된 높이 값입니다. 이렇게 높이와 넓이를 지정을 해주셨다면 이렇게 현재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높이와 넓이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값을 조금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값과 포지션 값이 사용이 되었네요. 포지션을 상대적으로 렐러티브 값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버플로우 값을 히든으로 주어서 아까 지정해 주었던 이 범위 있죠?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숨겨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높이 값인 400픽셀만큼 벗어나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 다 잘라주고 있죠. 여기까지 스크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스크롤 내부에 있는 이 메뉴 요소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메뉴가 있다면 사라질 수 있도록 리스트 스타일을 농값을 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왼쪽에 있던 마커들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패딩 0, 마진 0 해서 모든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딱 달라붙은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포지션 렐러티브 값을 주고요. 이 렐러티브 값으로 인한 위치 값은 이 탑 17픽셀만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앱솔루트 값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전체 창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메뉴에 바로 이 요소 있죠?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이 스크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 위치 값을 적용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세로 고침을 하셨을 때 상단에서 조금 7픽셀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100%, 높이 100%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100%라고 해도 이 브라우저 전체 창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 상단에서 지정해 주었던 스크롤, 즉 부모 요소의 넓이, 높이 값과 넓이 값, 이 100%를 모두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메뉴에 대한 넓이와 높이 값이 바로 이 부분을 상속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메뉴 내부에 이 li 요소가 있네요. li 요소에다가 이렇게 블럭 처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되던 li 리스트들의 사항들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붙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붙을 수 있게 라이트 값을 주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오른쪽으로 딱 붙은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리스트들을 모두 메뉴로 만들어 줄 건데 메뉴로 붙이기엔 애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여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상단과 하단으로 10픽셀만큼의 내부 여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리스트들이 널찍하게 떨어진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는요, li 내부에 a가 있다면으로 해서 속성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폰트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 주었어요. 폰트 패밀리로 해서 변경을 해주었고요. 폰트 사이즈도 약간 변경을 해주고요. 폰트의 굵기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글씨가 훨씬 작아진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 요소에는 모두 밑줄이 생성이 되죠. 그 부분도 약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값을 동값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밋밋해 보이는 각각의 리스트 요소들에다가 한결 버튼 같이, 즉 메뉴들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약간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컬러와 백그라운드 색상이 적용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지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 버튼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네요. 너무 백그라운드가 텍스트에 딱 붙어 있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부 여백을 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훨씬 버튼다운 각각의 메뉴들이 만들어지었죠. 이렇게 해서 li 내부에 a 요소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스팬이 있네요. 스팬에 대해서도 약간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컬러 값만 단순히 변경을 해주었고요.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스팬 요소들이 색상이 변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끝에 지정을 해주었던 마우스 엑시스라는 div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고요. 넓이 값을 지정을 해주었고 이렇게 마진 레프트를 사용해서 위치 값 또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컬러는 이렇게 999의 색상 회색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내부에 아무 텍스트들이 존재하지 않고 빈 div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내용이 적용된 그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 주었을 때에 비로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로 고침하시면 역시 안 나오죠. 우선은 이렇게까지 지정을 해 줌으로써 모든 메뉴에 대한 스타일 적용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뉴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스크롤 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jQuery 코드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jQuery 코드를 구현해 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이 기본사항, 즉 변수들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패딩 레프트 그리고 패딩 라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각각의 이러한 변수에 적용된 내용으로는 메뉴 내부에 li a 요소에 css를 적용된 이 패딩 레프트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메뉴 내부 li 내부 a 요소 우리가 이 부분에서 css를 적용을 해 주었었어요. 그리고 패딩 값을 이렇게 해주고 있었죠. 자, 여기서 사용된 패딩의 레프트 값과 패딩의 라이트 값을 아까 그 두 변수에 각각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패딩 라이트의 값은 바로 이 8픽셀이 되겠죠. 그리고 패딩 레프트의 값은 여기 보시는 15픽셀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8픽셀과 15픽셀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각각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기본 패딩 값을 변수에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본 설정이 끝이 나졌다면은 그 다음 여기서 보시는 이 각각의 리스트들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를 구현해 주었을 때 어떠한 애니메이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부 각각의 li들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 이 값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메뉴의 li에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에 그 li 내부의 a 요소를 찾아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불러오고 있죠. 자, 이렇게 a 요소를 셀렉터로 불러와서요.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속성 값에서
패딩 레프트 값과 패딩 라이트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A 요소의 왼쪽 패딩은 15픽셀이었는데 여기서는 20픽셀로 변경을 해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 패딩 같은 경우에는 8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20픽셀로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었으니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A 요소가 양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되겠죠. 이렇게 각각 속성들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속성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요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 값인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Q 값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 Q 값은요. 애니메이션 효과의 순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폴스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애니메이션 순서를 무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정해준 효과 순서대로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나를 주었지만 이 아래에다가 하나를 더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다음에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준 것 같이 Q 값을 폴스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돼요. 우선은 애니메이션이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 적용해 주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패딩 레프트와 라이트를 지정을 해서 이 A 요소가 양옆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세로 고침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는 순간 이렇게 각각의 메뉴들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줄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조금 더 이펙트 효과가 확 눈에 띄게 만들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주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 값을 펄스 값으로 줘서 요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무시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값은 1초라고 0.1초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0.2초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다 주셨다면은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의 값을 더 추가를 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 번 강의를 했었던 이펙트 효과를 불러오는 JS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해 주셔야지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구현된 상태에서 세로 고침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한 순간 메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색상도 같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가 길어지는 것과 메뉴의 색상이 입혀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Q 옵션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용된 Q 옵션 부분을 삭제를 한 후에 결과값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를 느끼시나요? 메뉴가 길어진 후에 색상이 바뀌고 있죠. 자, 그런 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Q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 진행될 값들은 모두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다면 마우스 아웃을 했을 때에 지정될 함수들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A 요소를 똑같이 불러오고 있죠. 그리고 그 A 요소에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이 부분과 달라진 점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이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패딩 레프트와 패딩 라이트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A 요소에 대한 원래 패딩의 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각각 15픽셀, 8픽셀이었죠. 그 부분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주고 있고요.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고 마우스를 다시 떼면은 이렇게 다시 넓이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마우스 아웃 이벤트에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은 그대로죠.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아까 이 부분에서 미처 되돌아오지 못한 색상들을 원래 색상으로 되돌려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원래 색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마우스 오버가 작동을 하고 마우스 아웃이 작동을 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각각의 메뉴들이 각각 어떠한 효과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모두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이 메뉴들이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스크롤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래에 출력됐던 좌표 값을 구하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인 스크롤이라는 요소에다가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 무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벤트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값 등을 구할 때 이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구현이 된 상태에서 스크롤 탑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저장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요소의 오프셋 그리고 그 오프셋의 탑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스크롤이라 함은 바로 요 부분을 스크롤이라고 하겠죠. 요 스크롤에 대한 오프셋, 그 오프셋 값 중에서 이 상단 오프셋 값, 바로 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요 내용을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프셋 값을 구해왔는데, 이렇게 구해온 오프셋 값을 8cm 함수로 숫자 값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불러온 오프셋 탑 값을 스크롤 탑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것을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뭐 큰 의미가 있는 변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스크롤 계산을 해줄 때 사용할 변수예요. mHeight라고 제가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 내부의 li들에 대한 높이와 그리고 이 li 요소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이 메뉴 요소의 전체적인 그 대략적인 높이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역시 이렇게 변경을 해서 mHeigh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 설정 두 개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액시스, 즉 방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HTML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내용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옆에 보시면은 문자열과 수식을 결합을 해주고 있죠. 자, X좌표라는 텍스트들을 출력을 시켜주고 있고요. 현재 마우스의 좌표 값을 구해주는 이 이벤트 페이지 X와 이벤트 페이지 Y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마우스 액시스라는 div의 내는 마우스의 현재 좌표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 주신 다음에 이 스크롤 내부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 하단으로 X좌표와 Y좌표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바깥에서는 아무리 움직이셔도 좌표값이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스크롤에다가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적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롤 내부에 들어오셨을 때에만 이렇게 좌표값이 정상적으로 구해지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플러스로 다시 돌아오셔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드를 구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탑 밸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정의된 이 식은요, 어떤 정확한 공식은 아니고요. 제가 메뉴들을 스크롤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했던 스크롤 탑값, 스크롤의 위치값에서 마우스를 위치를 나타내는 이 Y좌표를 빼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는 이 식은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롤 탑값은 바로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거리에서 이렇게 마우스 위치의 좌표값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좌표값이라 함은 마우스가 있는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빼주신 다음에 요거를 100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주었던 이 전체 메뉴의 넓이를, 이 높이를 곱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2.8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뭐 100을 나눠준다거나 여기서 2.8을 곱해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값을 곱해준다거나 하는 거에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크롤 값을 구해주기 위한 하나의 계산식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된 이 탑 밸류 값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메뉴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값을 탑 밸류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탑 밸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음수 값으로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탑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메뉴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완성본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미지가 스크롤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Q 값과 듀레이션 값으로 옵션을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세로 고침을 하셔서 결과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스크롤이 이동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스크롤이라는 div, 예를 들어서 그냥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창문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2.8이 아닌 2로 주신다면은 이 전체적인 값이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여기 아래 여백이 좀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기 값을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2.8로 고쳤더니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값을 변경을 해주시면서 자신의 스크롤 메뉴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해 볼 실습은 jQuery 18-2번 파일입니다. 자, 요새는 메뉴를 만드실 때 UL과 li 목록 사용하셔서 이렇게 쭉 텍스트들이 나열된 그러한 메뉴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한 텍스트를 이미지 파일로 대체를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보시는 그러한 작업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 내용이 각각의 메뉴 리스트들을 이미지 파일로 대체한 그런 실습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실습의 완성본이죠. 자, 이렇게 이미지 5개가 나열되어 있고요. 가장 마지막, 즉 셀렉티드 되고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이가 넓은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해당 마우스 오버된 리스트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고 있고요. 자, 이번 실습에서는 이렇게 결과물로서 출력되는 내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넣어 있지 않은 빈 파일에다가 마크업 요소를 먼저 출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바디 내부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보셨다시피 제목글로 이렇게 이번 실습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큰 전체 문서를 모두 감싸는 div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의 클래스를 메뉴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의 리스트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UL을 사용해 주었고요. 각각의 메뉴의 리스트들이 될 이 li 요소들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명은 보시다시피 메뉴 1, 2, 3, 4, 5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평범한 리스트들이 하나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지정을 해 주셨다면 이 CSS 부분으로 접어들어야겠죠. 지금 스타일 시트 내부에다가 이렇게 바디에 대한 설정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형, 패딩 0으로 모든 여백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본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과 텍스트 컬러를 변경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주었죠.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글씨 색상이 변경이 되었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바디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바디 내부의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이 H1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붙여 넣어 줘보도록 할게요. 자, 상하 좌우의 패딩 값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있죠. 왼쪽으로는 30만큼 떨어지도록, 그리고 상단으로는 5픽셀만큼 떨어지도록 지정을 해주었고요. 폰트에 대한 내용은 폰트